황정민 씨의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황정민 씨가 제대로 물렸다, 정말 최악의 피해자다, 굉장히 옹호하는 여론도 많은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 폭로자 A씨의 많은 자신들의 증거 자료들, 폭로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황정민 씨에 대한 여론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폭로자녀 A씨는 또 7차, 8차 폭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많은 분들을 놀랍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황정민 씨 측은요, 연락 중단 취지였다, 사생활 논란에 녹취록까지 공개하였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황정민 씨가 그동안의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져있는 상황 속에 A씨가 사적 교류로 주장하는 그 증거 통화 내용들은 황정민 측이 연락 중단의 취지를 가지고 했었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6일날 디스패치가 24년도부터 1년간 황정민 씨와 폭로녀 A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 62건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황정민 씨는 먼저 전화를 걸게 된 주요 목적이 연락 중단, 관계 정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황정민 씨는 공개된 녹취록 안에 내가 너와 카톡을 나눌 사이가 아닌 것 같다, 불편하다, 아무 의미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라, 난 지금 네가 너무 무섭다라는 발언이 담겨져 있었고,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술자리를 요구하자 술 대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사무실에서 보자라며 거절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다, 황정민이 비난받을 부분은 비난을 받고 A씨가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합의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정민 씨를 저격하던 폭로녀는요, 또다시 많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지겹다, 그만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녹취록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먼저 야시시한 소설을 써봐 낄낄대게 황정민 폭로녀 추가 메시지까지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귀여워서 예뻐서 전화했다, 황정민 씨의 녹취가 또 폭로가 되며 좀 야시시한 이야기를 써줘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황정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저기 카톡 때문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쁜 거야, 이뻐서 하는 거야, 이런 게 너랑 나랑 관계인 것 같아, 너무 귀여웠어,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안아보고 싶지, 나도. 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 무슨 주장인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 폭로녀 A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많은 부분들이 이 폭로녀 A씨가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창작물 관련 쟁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온갖 범죄에 걸쳐서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왜 일방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나라도 깔끔하게 대화하거나 정리한 게 그래서 있냐. 결탄코 한 적 없는 24년도 3월 14일 만남에서의 사과, 비용보상 발언 같은 100% 완벽 허위 주장을 빼고 이야기를 해봐라. 100% 날조와 허위를 빼고 말을 해라. 그런 말에 내가 거기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를 한 건 아니냐. 보나마나 편집이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알지? 어우 섹시하네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독립적 대화다. 앞뒤로 맥락 자른 게 전혀 없다. 다른 주제에서 넘어왔을 뿐이다. 황정민은 24년도 11월 13일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이전 통화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마음의 소리였다며 시인하기도 하였다. 부정부터 하는 게 습관이 되어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부정만 하면 오케이인데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망상한다, 거짓말한다, 허언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다. 항상 자료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냅다 상대방에게 윽박 지르고 거짓말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라. 하다 안 되니까 고소를 하지 않았냐. 그때나 지금이나 황정민 씨가 대답을 하는 게 하나라도 있냐. 지금도 모든 것에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게 형사고소지 않냐.
그런데 난 아직도 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당신이 대답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질문의 답은 상대방이 스토킹을 했다가 아니다. 당신이 복수의 사안을 펼쳐놓고 해결도 없이 사라지려 했으며 상대방의 질문, 감정 폭발, 사실 확인 요청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아니면 발빠르게 형사화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에 안도하는 거냐? 아니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침이 마르게 얘기했건만 본인과 나로 이입하셨다고 고소장에 인증을 해놨더라. 아주 굉장히 여러 소설을 본 것 같다. 황정민 씨가 나에게 야설을 쓰라고 하면 제가 뭐가 달래진다라는 거고 애초에 뭘 달랜다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 황정민 씨가 시나리오 써봐라. 8일 뒤 황정민이 직접 요청한 것은 바로 야한 소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4년도 10월 3일 시나리오 써봐 내가 읽어볼게.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 뭔가가 좀 잘 풀렸어. 서로 앙금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 삭혔으면 좋겠다. 고맙다고. 아니 그니까 나도 말주변이 없어. 짜증나.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원래 말주변이 없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너는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 말 잘하잖아. 너는 글 쓰는 거 보면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너는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거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아니 시나리오 한번 써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너 진짜 잘 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소설을 요청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 그냥 소설로 써줘봐. 내가 그냥 읽을게. 웃으면서 낄낄대게. 알았어요. 오빠일게 안 쓰고 딴 거 쓸게요. 아무튼 나중에 너 나도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정말 황정민 씨가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육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소설로 써줘봐. 내가 읽을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너는 너무 웃으면서 낄낄대게. 오빠 얘기 안 쓰고 딴 거 쓸게요. 아무튼 나중에 나도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알겠어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재밌는 야한 얘기를 써. 그냥 소설로 써줘봐. 내가 읽을게. 웃으면서 낄낄대게. 자, 들으셨죠? 분명히 황정민 씨가 본인의 육성으로 지시를 한 건 맞습니다. 황정민 씨의 요청을 받자마자 실존 황정민을 등장시키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쓰겠다고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시 베트남 촬영 중 가족과 통화하던 당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베트남 촬영 일정 중 A씨에게 그런 소설을 써달라고 전화가 왔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작성된 작품의 인물 설정은요. 비밀번호로 공유된 작품 첫머리에는 여성 캐릭터가 A씨나 실존 인물이 아니라 창작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이시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절대 혼자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A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작성된 작품의 인물 설정을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황정민 씨가 등장했던, 연기했던 다른 배역의 캐릭터, 그리고 A씨 본인이 아닌 가상 창작 인물과 함께 뭔가 관계가 있는 걸 쓴 거라는 겁니다. 짧은 글도 아니었다고 해요. 전체 분량이 26,000자였다라고 하며 직접적인 잠자리 장면이 무려 69%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작성된 게 아니라 남녀 주인공 간의 대립, 추격, 인물 관계가 장시간 전개가 되며 후반부에 고수위에 잠자리 장면이 집중되는 소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해요. 아니 너 저기 카톡 때문에 귀여워서 전화한 거야. 너무 이뻐서 하는 거야. 그건 인정해야 돼. 이런 게 너랑 나랑 관계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너무 귀여웠어.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아보고 싶지 나도. 근데 기다리자. 야 한강이 저기 뭐야 라면서 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어려웠어. 불편했다. 그런데 그 한강씨가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 읽었나 이런 생각도 든다. 뭐 이러면서 소설을 읽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너도 글이 되게 좋아. 누구누구야. 되게 글이 좋으니까 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다. 또 전화할게. 그러면서 황정민 씨는 남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창작물을 요청하며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반복해서 칭찬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실제로 여러 편을 읽고 전화로 감상평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모전 이야기를 해요. 와, 축하해. 대박 축하한다. 너 글빨 좋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왜냐면 그 야시시하게 썼던 글들 읽어보면 너무 섹시해가지고 와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들어볼까요? 우선 1등 했잖아요. 공모전 1등 했다고? 씨발 존나 축하해. 진짜? 그래 나 축하한다. 그래 너 글빨 좋으니까. 글로 공모 읽은 거야. 아니 왜냐면 그 왜 야하게 썼던 글들 읽어보면 너무 섹시해가니까 야해가지고 우선 1등 했잖아요. 그런 말도 황정민 씨가 하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널 안아보고 싶다고 했다고 진짜로? 그건 내 마음의 소린데 네가 어떻게 하냐고.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그래 알지? 어우 섹시하네 생각하니까 알았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나? 알지? 네, 알았어요. 섹시하네. 생각하니까 알았어 끊어. 내가 너한테 내가 널 안아보고 싶다고 했다고? 진짜로? 그건 내 마음의 소리인데 내 마음의 소리를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내 마음의 소리를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밖으로 나왔나 보죠. 나중에 우리 그래 알지? 네, 알았어요. 섹시하네. 생각하니까 알았어 끊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또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도 적게 하고 먼저 막 너무 섹시하다. 야시시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가 먼저 시작하고 소비한 남녀 관계의 상호작용이었다라고 여성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무려 20년간 황정민 씨를 응원했던 팬이 등판을 했습니다. 너 적당히 해라.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전설의 주먹 영화 무대 인사 때 처음으로 황정민 씨를 봤다라며 무대 인사를 끝나고 나가는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우연히 황정민 씨와 관계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고 팬이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 사진도 찍어주고 갔다고 해요. 이를 계기로 자신은 팬카페 가입도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 황정민 씨를 좋아하며 보러 다녔고 어디선가 마주치면 얼굴을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건네주시는 정도의 팬과 이 배우의 사이가 되었다.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황정민 배우의 연락처도 알게 되었다. 그토록 오래 동경해오던 배우의 연락처를 알게 되니 며칠간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었다. 몇 년 뒤에 임신을 했는데 태결합시고 황정민 씨의 작품들을 주구장창 다시 보다 너무 보고 싶고 예전 생각도 나고 괜히 기분이 먹먹하여 문자를 보낸 날이 있었다. 임신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몇 분 지나 전화가 오더라. 세상 따뜻한 목소리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을 해줬다. 황정민은 아무 사이도 아닌 고작 자기를 따라다니던 팬 한 명에게도 이런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랜 팬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상황들을 지켜보며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 처음 시작부터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황정민은 너에게 그저 고마웠던 마음뿐이었을 거다. 너도 알잖아. 그저 너가 지독하게 엮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적당히 해라라고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2016년부터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당시에 했던 오케피 공연 퇴근길에 이제 한동안 못 볼 거라는 인사를 건네니 몸 조심히 잘 다녀와라. 잘 해낼 거다라는 응원도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정민 씨의 모습이요. 실제 팬들에게는 한 명 한 명 사진 다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원하는 멘트도 해주고 포즈도 해주고 대화까지 해주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차에 오르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남편과 내게 밥도 사주시겠다고 연락도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황정민 씨가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관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대중들도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을 진심으로 대하고 허물없이 지내려고 한 연예인의 결말인 것 같다. 아무한테나 잘해주면 안 된다. 자, 그럼에도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황정민, A씨가 놓은 덫에 걸렸나? 발신 무려 62건. 알고 보니 제발 그만 연락해라. 무려 62건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총 70차례 약 1년간 통화를 했고 그 중에 62차례 그러니까는 한 10대 번을 빼고는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했다며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 내용을 보면 그만하라,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을 황정민 씨가 반복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황정민 씨를 응원하던 분들도 초반에는 여성의 의견에 휘둘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가 디스패치 전문을 다 읽어보니 내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 말이 안 통한다. 대화하는 내내 황정민이 애원을 하더라.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불쌍하다. 황정민이 잘한 건 없지만 이 여자가 확실히 이상한 것 같다. 글로만 읽어봐도 정신 나갈 것 같다. 금융치료밖에 답이 없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폭로자 A씨, 황정민은 숙박도 제안했다 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이 황정민 씨를 가지고 본인에게 숙박을 제안했다, 룸 술집을 수배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녹취 내용,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어요. 황정민은 다 알고 있다라고 알면서 저렇게 모른 척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도 24년도에도 만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일방 스토킹이라고 뭐라 한다고? 알았으면 시간 그만 끌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걸린 거 답변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A씨가 말하는 소송이 뭡니까? 자신이 제공한 시나리오 집필, 디자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은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치료가 시급하다. 황정민이 생각보다 돌부처다. 저 여자의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다. 황정민 씨처럼 증거를 대라. 썰을 풀지 말고. 메시지 내역 편집본이 아닌 원본인 것 같더라. 합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 혼자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만 분노했으면 좋겠다. 황정민이 앞으로 팬 서비스 할 때 간단한 멘트는 하되 팬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걸 금지시켜야 할 것 같다. 본인 입장에선 팬한테 친근한 척 다가갔다가 긁어부스럼이 된 케이스인 것 같다. 연기자라는 그냥 50대 아저씨인 황정민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본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이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다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좀 황정민이 저렇게 말을 한 건 맞지만 그래서 2월 20일, 2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으시면 된다. 상대방이 열 몇 통하여 그만하자고 60 몇 통을 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통화가 다 그만하자라는 얘기인 것이냐? 내가 5월 4일, 5월 14일에 폭발을 한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 이후로도 황정민 씨와 통화를 했었던 이런 내역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세상사와 걱정 없는 상대방. 그리고 또 보이죠? 통화 중 오해와 주말 인사 1분. 연인 간의 오해와 소통을 위한 대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2분 25초. 그리고 여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주말인지 확인했지만 주말이 아니었다. 전화 중에 했던 말과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오해와 잘못된 생각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여보세요. 아이 목소리 왜 그래? 지금 일하고 있다. 아무튼 너를 어쩌면 그랬던 것들을 내가 그 호도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뭐가요? 너가 네가 했던 얘기를 네 마음을 내가 호도한다라는 말이 맞아 단어가? 아이 뭐 아무튼 에휴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뭔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너무 잘못 생각을 한 거지. 오바. 어쨌든 알았어. 말하기도 창피한데 아무튼
예, 그런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 내가 빌게요라고 말을 했던 2월 19일 날 통화 이후에도 황정민 씨가 먼저 3월 11일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2월 22일에도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내가 네 마음을 호도한다. 하여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토리에 올라온 걸 보면 이 여성이 황정민 불륜 맞다. 폭로자 스토킹 맞다. 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사생활 논란을 딱 캡처해서 올린 다음에 77통의 녹취 다 올리면 되지.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제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여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녹취, 제가 볼 땐 황정민 씨가 떳떳하다면 다 오픈하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 말고는 이거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인 건 많은 여론은 황정민 씨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디스패치의 녹취록 공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저 여성분이 정말 억울하다면 제가 볼 땐 77개 통화 녹취록을 다까진 못해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오픈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상 황정민 씨를 응원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사태가 양립하기보단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또 말을 합니다. A씨는 최근 8월 4일 합의 요청이 불발이 되자 다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빌미로 내세운 조건은 맨 아래 41번에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